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에서 2025년 동계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땡땡희입니다. 이 옷은 당시 영업점 팀장님께서 선물로 기념품으로 주신 IBK 기업은행 니트 가디건입니다. 기업은행 로고가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못 입고 집에서 공부할 때 기운을 받고자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25년도 하계 청년 인턴분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준비를 해가지고 따로 화려한 PPT는 없어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류부터 하겠습니다. 수상 내역, 경력, 그리고 4가지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수상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과에서 수석 장학금 받았던 거 그리고 대외 활동하면서 우수 서포터즈로 몇십만 원 수상했던 거 그렇게 2가지를 작성했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휴학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3학년 겨울방학을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턴 경험이 없었어서 아르바이트 경력 2가지를 기재했는데요. 하나는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거,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거, 이렇게 총 2가지를 기재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소통 역량에 관한 거를 업무 내역에 썼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취약계층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문항 4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지원 동기, 그리고 강약점, as is 현재, to be 미래 이렇게 4가지 문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조금 달랐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다 비슷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워드를 뽑자면 고객과 함께,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치금융. 왜냐하면 일단 IBK 기업은행 지원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정책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책은행이잖아요. 따라서 중소기업과 상생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키워드에서 뽑아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네, 첫 번째 문항 지원 동기부터 하자면 저는 총 3가지 키워드를 들었는데 소통, 자아실현, 선악 영향력 이렇게 3가지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도 이제 모든 문항에는 경험을 하나씩 기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ESG 아카데미를 3개월 동안 프로젝트 진행하고 했던 경험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2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강약점인데 사실 저 때는 제 역량을 어필하는 거지 약점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우수 인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강점 같은 경우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키워드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엮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 진정성 관련된 어필로. 그리고 약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까보면 장점인 그런 거를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겸손해 보이고, 좀 솔직해 보이는 그러한 약점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약점은 남의 말을 막 가로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감히 이렇게 조언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런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동기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3번째, as is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이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인데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 소중한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걸 극복한 경험을 작성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대외 활동에서 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팀원이랑 약간의 소통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작성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4번째, 투비 미래입니다. 만약에 기업은행 청년 인턴이 된다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저는 일단 예전에 제가 지원했을 때 문항은 인턴 기간 동안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 소통 역량이나 정보 분석 역량 같은 거를 자격증 그리고 고난이도 대상과의 뭐 장기 협력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 언론사 서포터즈로 포럼을 취재했던 경험들 전문가 인터뷰를 한 경험들 이런 걸 작성을 했고 이런 경험이나
소통 역량을 발휘해서 기업은행에서 직접 영업점에서 고객들을 마주하고 뭐 그러겠다. 이런 걸 작성했습니다. 이 사법 문항은 내가 어느 부서를 희망하는지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문항이어서 영업점을 지원하는 분들은 그에 맞게 작성하시고 본부 부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조금 어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AI 역량검사 부분입니다. AI 역량검사 부분인데요. 저는 당시에 인터뷰 박스를 학교 근처에서 대여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다른 은행들과 달리 AI 게임은 없어요. 그냥 AI 면접만 진행이 되었고 당시 저는 흰 색깔 브이넥 티셔츠에다가 올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기반의 인성 질문만 나왔고 전문 지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자소서 기반이어서 전문 지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소서에 그런 부분을 작성하셨다면. 그리고 뭐 하나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들었던 게 카메라를 좀 계속 보고 있어라 였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를 너무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타이머를 안 봐가지고 마지막 문항 때 마무리 멘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초과돼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서 막 시간 초과를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니라면은 적당한 선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AI 역량 검사고 다음은 토론 면접과 심층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IBK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5층까지 올라갔고 그때 제가 입었던 복장은 아이보리색 니트, 그리고 검정색 스키니진, 검정색 컨버스 운동화, 그리고 잔스폰츠 백팩, 그리고 롱패딩, 긴밥 롱패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나로 그냥 질끈 묶었고 따로 뭐 어피나 이런 부분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정장을 입으셨거든요. 절 포함해서 정장이 아닌 분들은 진짜 막 한 자릿수 %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전 근데 깔끔한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토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직전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독금사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스터디원을 구했고 한 하루 이틀 만에 6명인가 정원이 다 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토론 스터디를 진행하고 나서 엄청 유들유들하고 내 말을 조금 더 간결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를 연습했고요. 토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고 그 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페이퍼가 있어요. 그 페이퍼를 읽고 아, 이러한 주제가 나왔네.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찬성일까 반대일까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저는 찬성 가겠습니다. 반대 가겠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팀이 조성이 되면 그 팀 분들과 회의하면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PT를 진행한다. 그리고 PT가 두 팀 다 끝나면 토론을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이 저 당시에는 됐었고요. 제가 조금 딥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팀원들이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해도 일단 불화 없이 존중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채웠고 다른 팀원들이 나는 이 논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남은 논거로 본론의 한 부분을 맡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이 PT할 때는 발표자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좀 끄덕이고 열심히 필기를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저희 팀 PT에서는 논거로 뭐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스타트업 등의 작은 기업들에게 이 사안이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찬성 논거를 피력했고 거의 기업은행의 그런 핵심 가치, 뭐 중소기업 상생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T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됐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 논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을 했고요. 이제 논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발언을 시작했고 이제 상대팀들이 거기서 이제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경청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 지금 반대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고 이런 거를 좀 전부 다 기업은행 가치랑 좀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왔던 주제가 기업은행 가치와 연계하기 너무 좋았고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주제여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토론에서 제가 잘했던 점을 조금 정리하자면 1번은 계속 웃으면서 부드럽게 토론했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질문해도 되냐라고 하실 때 아유 그럼요 많이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드리고 뭐 땡땡 재밌잖아요. 저도 그래서 땡땡에 관한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어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리를 가져올 때 IBK 기업은행의 가치와 항상 연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장하고 나서 지금 현안에서 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활동들 하고 있다.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뭐 협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대팀을 무조건 반박하지 않고 제가 그런 부분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후기들을 보면은 진짜 나대지 말라. 이렇게 후기를 많이 봤는데 저는 평소에도 말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해요. 적당히 논리적인 선에서 친절하게만 임한다면 적극적인 모습은 오히려 좀 활발해 보이고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토론 면접이고요. 다음은 심층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 면접이 끝나면 대기장으로 돌아와서 쉬는 시간을 주는데요. 저는 따로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을 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앉은 팀원분들이랑 속닥속닥 수다 떨다가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업점 지원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짧은 기간에 일하는 인턴 면접이라 그런지 실무적인 질문은 없었고요. 특히 그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가치관 질문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총 7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였고요. 두 번째는 IBK 기업은행 근무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였고요. 세 번째는 근무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칭찬은? 네 번째는 경험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는 개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존경하는 인물은? 여섯 번째, 자신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라. 일단 저는 자기소개 외에는 따로 답변을 암기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하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진실된 생각을 말했고 덕분에 약간 절거나 위축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분들이랑 재밌게 대화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는 좀 루즈해지고 길어질 수 있어서 그냥 간결하게 두 가지식으로 다 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난해한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존경하는 인물, 자신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들으면 되게 흔한 질문이지만 막상 면접장에서 딱 들으면 솔직히 진짜 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자 이러고 그냥 딱 손을 들고 답변을 했고 거의 다 막 내가 너무 짱이야 너무 멋져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착하고 솔직하고 뭔가 야무진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일단 이 정도가 심층 면접 끝입니다. 네, 다음은 우수 인턴 후기인데요. 감사히 우수 인턴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수 인턴의 그 평가 지표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막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대외비로 이건 간직하고 그 보시면은 창공 프로젝트가 있고 영업점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있고 워크숍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활동 보고서라는 것도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려놨어요. 이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스캔해서 안 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외비인가 이거? 아무튼 활동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 네, 우선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워크숍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대외비인 것 같아서 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항상 웃고 있었고 인사를 엄청 밝게 했고 뭔가 꾸미어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정성 있게 임했고 그 팀원분들이랑도 학교 수학여행 온 것처럼 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개인 PT 때도 싱글싱글하게 했고 단체 PT 때도 싱글싱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부 대화나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진로를 하다가 여기 지원하고 뭐 기업은행에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탈할 수 있어 보이냐 아니면은 더 다양한 그런 역량을 갖춘 지원자로 판단이 되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인사부 분들은 다양한 역량 지원자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번 신입행원 공채 때 그 자소서 질문으로 만약에 기업은행에 일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했을 것 같냐라는 문구가 이번에 생겼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유들유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전문성을 갖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인턴한테 바라는 건 그런 것보다 전문가들 집단 내에 유들유들하고 비타민 같은 존재, 후배로 삼고 싶은 지원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요. 인사부 대화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할 일 성실히 하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수인턴 후기까지 했고요. 영업점에서 근무할 때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한테 항상 좀 친근하게 굴려고 노력을 했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배우지 않아도 그 사내 인트라망에 보면은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하고 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적극성 그리고 주변에 다가가는 친화력이 되게 좋게 작용을 해서 우수인턴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챙겨왔던 기업은행 굿즈들을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근무할 때 앞에다 두었던 명패인데요. 이거는 다시 돌려드리면은 폐기한다고 해서 제가 수거해 왔습니다. 거기 이제 신입 회원분이 이거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워크샵 때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과 이렇게 귀여운 그 겨울은 기업행 32기 이걸 받았고요. 너무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같이 일했던 영업점 직원분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로 일해가지고 너무 이 귀여운 복주머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근무할 때 도장으로 썼습니다. 도장은 쿠팡에서 10,000원 이하 살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사시는 거 추천합니다. 서류에 찍을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 겨울을 기업행 32기. 그리고 이거는 기업은행 사원증 있잖아요. 사원증이 받았던 봉투입니다. 지금 사원증은 반납을 해서 없는 상태고, 이 봉투 너무 간직하고 싶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2. 왜 도장이 2개냐면은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거. 얘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만년 도장 많이 씁시오. 통장에다가 찍을 일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창공 회의하면 노트북을 많이 키는데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조원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에서 한 12,000원인가 샀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에 걸어두면은 갑자기 얼굴이 완전 화사하고 예뻐져요. 이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굿즈를 마무리했고요. 다들 좋은 거 있으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신입행원으로 다들 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네, 안녕.